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자유낙하 운동이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 우리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자유낙하 운동, 이걸 free fall mo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란 어떤 운동이냐면 이런 운동입니다. 물체가 중력이 바로 만유인력입니다. 만유인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힘은 하나도 받지 않는 운동, 이것이 바로 자유낙하 운동의 의미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이거 말고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 진짜 자유낙하 운동이 있고 근사적인 자유낙하 운동이 있습니다. 진짜 자유낙하 운동이란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의 운동은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다니는 힘만 작용합니다. 달의 운동은 지구가 달을 잡아다니는 힘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행성의 운동은 태양이 행성을 잡아다니는 힘만 작용합니다. 별의 운동도 마찬가지로 만유인력에 의해서 운동합니다. 또는 지상에서는 공기가 꽉 차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기의 저항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진짜 자유낙하 운동은 진공 상태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진공 상태에 공기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물체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떨어뜨릴 때, 이때가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에서 어떤 물체들이 움직이면 엄밀하게는 자유낙하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사적으로 이것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비해서 다른 힘이 아주 작아서 그 힘의 역할이 없을 때 이걸 그냥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자유낙하 운동으로 도저히 기술할 수 없는 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빗방울.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지상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중력 때문에 가속 운동을 해서 점점 빨라져야 됩니다. 근데 빗방울은 점점 빨라지지 않고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공기의 저항력 때문입니다. 낙하산도 내려올 때 점점 가속해서 빨리 떨어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천천히 등속도 운동으로 떨어지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중력하고 공기의 저항력이 서로 상쇄돼서 합력이 0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때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자유낙하 운동이란 단지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낙하 운동도 우리가 몇 가지 모양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모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만히 떨어뜨리는 운동. 이건 뭐냐면 초속도가 0인 운동이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이런 공을 저렇게 가만히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초속도가 얼마냐, 이거는 가속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물체의 경로는 바뀌는 하지만, 그래서 가만히 떨어뜨리는 운동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문제 푸는 순서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준계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FBD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FBD를 보고 운동 방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방식을 보고 물체의 가속도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속도를 보고서 그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경우는 우리 아랫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겠어요.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물체, 처음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준계 방향을 정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저 물체를 가운데 딱 놔두고서 어떻습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축이 플러스 Y축입니다. 그리고 힘은 어때요? 같은 밑에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그냥 mg 하나밖에 없죠. 우변은 ma죠. 우리가 구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a를 구한다고 그랬죠. a는 뭐가 됩니까? g가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a는 g는 변하지 않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속도와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두 번째, 세 번째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에 처음 위치는 뭐였어요? y제로는 제로고 처음 속도는 뭐예요? 가만히 떨어뜨렸으니까 v제로는 제로죠. 여기다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vt는 gt가 되고 yt는 2분의 gt 제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던진 물체를 보도록 하겠어요. 질량이 m인 물체를 위로, 근데 얼마로? 속력, 처음 속력
u로 던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t가 지난 다음에 속도와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정하든 상관없지만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하냐면 처음 던질 때의 방향을 위로 정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순서를 따르는데 이제 이번에는 윗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정하겠어요. 그리고 던진 곳을 원점으로 정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기 조건이 y0는 제로가 되고 v0는 플러스 u가 되죠. 윗방향으로 던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은 플러스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고 운동 방식을 세우면 마이너스 mg는 ma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a가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g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등가 속도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이용하면 됩니까? 아까 구한 등가 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a와 v0와 y0 x0 대신에 y0를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너스 gt 더하기 u, 초속도가 u니까 그 다음에 yt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더하기 u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등가속도 구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기준계에 따라서 초속도하고 초기 조건을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하냐? 수평 방향으로 던지도록 하겠어요. 네, 위로 던지고 아래로 던지면 위아래로만 움직이지만 이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다 움직이죠. 그랬을 때 우리 속도 이제 벡터가 됩니다. 속도와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라라고 하면 푸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기준계 정하고 FBD 그리고 FBD를 보고서 운동 방식 구하고 그 운동 방식을 보고서 가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한다. 왜?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른쪽을 플러스 x, 위쪽을 플러스 y로 정하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초기 조건은 x0는 0, y0도 0가 되고 그 다음에 x방의 초속도는 플러스 u, y방의 초속도는 0이 되겠어요. 그리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식이 이제 두 개 나와야 되겠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보고 구하면 x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0입니다. x성분 없죠. 그래서 max 그러니까 ax가 0이 나왔습니다. 이걸 뭘 얘기해 줍니까?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y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y성분은 마이너스 mg는 may 그래서 ay가 마이너스 g가 됐죠. 그러면 등속도 운동의 공식과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 공식에다가 이거 그냥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의 운동은 네, 가속도 이걸 대입만 하면 되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복잡한 거 하나 풀어보죠. 비스듬히 위로 던졌어요. 어떠냐? 질량이 m 물체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속력 u로 던지는데 각 세타로 던졌어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t만큼 지난 뒤에 vt와 rt를 구하고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고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도 다 똑같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푸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쪽을 플러스 x, 플러스 y, 오른쪽을 플러스 x로 정하면 초기 조건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랬더니 이건 아까하고 똑같죠. 왜? 힘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등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만 달라졌습니까? 초속도가 vx0는 u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네, 초속도가 연직 방향은 u 사인 세타. 이것만 이제 정하면 됩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그러면 vt와 rt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최고점은 그냥 y성분만 보면 되겠어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조건이 바로 뭡니까? 속도의 y성분이 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t가 최고점에 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한다면 vyt에다가 라지 t를 대입하면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0이 되는 조건으로부터 우리 뭘 구합니까? t는 g분의 u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평 도달거리는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에 수평점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2t 만에 거기에 도달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2t는
t는 지분의 u 사인 세타니까 이 t는 지분의 eu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좌표의 시간에다가 이 t를, 이 라지 t를 대입하면 수평 도달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네, 물체가 받는 힘을 가지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가속도만 구한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을 구해서 이용을 해서 이런 모든 것을 바로바로 풀어낼 수가 있죠. 네.